오늘 오전에 헌재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관련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듯이 탄핵 소추가 기각이 됐는데요.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8명 전원 일치로 감사원장 탄핵 소추 기각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전원 일치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번에 기각이 되고 머지않아서 있을 윤석열의 탄핵, 이거는 이제 인용이 될 거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바로 8명이 한마디로 8대 0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동의하실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역겨운 언플을 한동안 또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언플인지는 바로 뒤에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국힘당이 어떤 여론전을 하냐, 지금 이재명 대표님 멱살을 또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너무 지겹습니다. 맨날 그냥 쓸데없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님 흔들어 댔으니 여기에 힘이 실리겠냐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민주당이 명분도 실리도 없이 탄핵을 남발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도 똑같이 기각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제 전해드렸듯이 이철우 같은 경북지사는 윤석열을 각하로 부르자면서 아예 윤석열 각하 운동을 하자고 헛소리를 했다가 망신만 제대로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글을 삭제하기도 했는데, 저들이 그럼 지금 얼마나 헛소리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한 명씩 좀 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이 인간은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여가지고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말 한 번 잘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왜 이렇게 탄핵까지 오게 된 겁니까? 결국 핵심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회,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노골적으로 저지르면서 정치인들 체포 지시까지 하고 아주 법 위에서 놀아나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윤석열한테는 찍소리도 못 내고 있죠. 수석 대변인이라는 인간도 똑같습니다.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과잉 활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재명 방탄 보복 탄핵이다, 정치 탄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들이 뱉어내는 모든 말들은 다 누워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이들 그 세계관대로면 앞으로 어떤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도 경찰한테, 그리고 이게 사건이 그 재판까지 넘어가면 사법부한테도 너무 불필요하게 이걸 조치하지 말아라, 경찰들 신속하게 나서가지고 수사하고 그래서 잡아놓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탄핵을 하게 됐으면 탄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는지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건드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보복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요. 설령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윤석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쇼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여전히 저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고요. 김기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권력 찬탈 쿠데타를 위한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오히려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는 얼마나 얼토당토 않게 보는지는 다들 아실 테고요. 망상에 빠졌다는 얘기도 참 잘했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망상에 빠져가지고 탄핵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굿판, 망상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상식적으로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굿판, 당장 건진, 천공, 그리고 기타 사이비 종교인들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망상, 윤석열이 지금 망상에 빠져가지고 부정선거 운운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들은 입만 열면 다 지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장동혁 씨도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치인들 체포하고 국민들 불안해가지고 3달 넘게 밤잠 설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나라가 아작이 난 상황 아닙니까?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고 사회의 질서 회복하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보수라고 불러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측도 신나가지고 야, 이거 탄핵 기각 쏟아지는 거 봐라, 이거는 내란의 정당성을 점점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런 헛소리 하는데 이것도 뒤에 바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실도 야, 이거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거다. 보시다시피 윤석열 측, 대통령실, 국힘당 하나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이다. 그래서 윤석열도 조만간 돌아올 거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탄핵을 계속 남발하니까 윤석열이 마지못해 가지고 내란을 저질렀다는 궤변 중에 궤변을 늘여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지금 또 누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냐? 천대엽 씨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왜 건드리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한마디로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금 아작이 나는 상황이 온 건데 당장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책임 여론이 커진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저들이 계속 메시지 내는 거는 영장은 법관의 고유 영역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은 정당했다. 뭐 대략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데 그런 인간들이 지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렸다고 판사까지 잡아 주기로 해요. 헌재에 폭동을 일으켰는데 윤석열은 나오자마자 폭도들을 풀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면서 뻔뻔한 모습으로 계속 언플만 쏟아내니 역겹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도 윤석열 구속 취소는 모순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라 라고 더 거세게 압박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것들은 짜증이 나가지고 천대엽 씨를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뭐 대단히 경솔했다, 코미디다, 코미디는 지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우리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웃기지도 않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또 필살기가 나오죠. 뭐만 하면 그냥 다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들이 망해도 그냥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때문이고 나라가 잘 되면 그럼 이재명 대표님 덕분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하여튼 저것들은 저딴 식으로 정치를 해왔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권성동 씨도 나서가지고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저들이 검찰의 자율성, 사법부의 독립성 이런 걸 운운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그 모든 위법한 행위를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저것들이 할 말이 없구나 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김용현 측도 천대엽 씨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얘기가 정말 웃깁니다.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침해한 거다. 검찰권을 방해한 거다. 저 김용현이란 것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하고 가장 중요한 그 내란 수계 두 명의 인물이기 때문에 저 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다. 그럼 네가 한 짓은 뭔데요? 국방부 장관이란 인간이 내란 외환죄를 지금 저질렀으면 입 싹 닫고 찌그러져 있어도 모자랄 마당에 지가 뭘 잘했다고 저런 식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또 언플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니까 제발 이번에는 제대로 책임을 묻는 선례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검찰이 저들을 믿고 여전히 설치고 있는 겁니다.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 포기한다는 입장 변함없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렇게 목에 힘 빡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슨 쇼를 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명태균, 김영선도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속 취소 청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회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전혀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사회 시스템은 곳곳에 다 불신을 심어놓고 붕괴시키고 있으니 저것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을 어떻게 정당으로 인정합니까? 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 이 기각 소식에만 집중하면 이런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데 한마디로 헌재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도이치 수사에 의문이 있다. 한마디로 김건희의 수사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추가 수사가 이뤄졌는지는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으나 정작 헌재의 입장은 뭐냐?
그거 아닌데? 이게 헌재 입장이라는 거예요. 탄핵소추권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게 바로 헌재다. 이거를 주목해가지고 주위에 알려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법 전문가인 조상호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중요한 글들을 남겼는데, 일단 먼저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검증 방해를 인정했으니 법사위는 신속하게 고발에 나서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재해가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헌재 재판관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니까, 아니 법 위반을 지적했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는 게 먼저지 감사 인사 따위 하는 게 먼저냐?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는 저들의 언플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냐. 국회가 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럼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윤석열 탄핵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고가 곧 나오는 상황인데, 저들의 주장이 뭡니까? 윤석열 내란이 정당했다는 이유, 즉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때문에 국정마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왔으니 윤석열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주장을 이번에 헌재에서 박살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 역겨운 여론전이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고검도 니네들 박살낼 준비해라, 곧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한마디로 지들이 비협조를 해가지고 파면 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기각이 된 건데, 이걸 두고 또 민주당, 기승전 민주당 얘기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도 빠르게 입장을 전했는데, 지금 국회에 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를 탄핵소추까지는 할 수 있게 돼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입증 단계라는 겁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게 소환신문뿐이니까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안 그러면 탄핵소추권은 이런 식으로 그냥 종이호랑이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저런 뻔뻔한 문제를 일으키고도 계속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이러한 그 결함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수사 서류, 도이치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무혐의한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 서류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 역할이 이거를 지금 입증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명까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이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현장 취재 기자들도 10명 중에 8명이 만장일치 인용을 얘기하고, 지금 그거 말고도 선고일이 언제다, 뭐 탄핵은 8대 0으로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늦었지만 제발 내일이라도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습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주말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불안해서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부디 빠르게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일단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각이 될 거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진 게 뭐냐? 바로 이재명 대표님의 경호 문제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최근에 중요한 당부를 해가지고 이걸 주위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프라인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혹여나 만나시더라도 악수나 사진 촬영이나 선물 전달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은 저도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의 목숨,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요청을 긴급하게 전하셨기에 이 내용을 저도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냐? 저것들이 역겨운 여론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의 디테일을 보면 저들이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소식, 그리고 원래는 이번 영상에서 이준석 씨 얘기를 쭉 전해드리려 했는데, 그리고 정규재 씨가 이재명 대표님과 어제 그 토론 방송을 했죠. 하고 나서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지 소위 잼며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련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